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어떤 기본 전제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어떤 합의가 된다는 것은 저는 큰 차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난 맨날 두려워. 두려움은 있지만 그 두려움을 나름대로 이겨내면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제 스스로를 근거 없는 낙관주의자라고 부르거든요.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 추진특별위원회 새내기입니다. 특별위원장 맡고 있는 김조광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뭐 심각한 차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가장 심각하냐라고 했을 때는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가장 심각하지 않나. 그리고 장애, 이거는 눈에 보이는 그리고 굉장히 물리적인 차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성소수자 차별도 사회가 변하면서 우리 뭐 성소수자는 이제 대놓고 차별하지는 않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퀴어 퍼레이드나 뭐 이런 데 가보면 정말 혐오 발언들이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 차별이라는 것이 관심을 안 두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조금만 관심을 두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사회 곳곳에 차별이 만연하고 있어요. 심각한 차별이라고 하면 그런 차별이 있을 수 있겠고, 심각하진 않더라도 우리 사회 안에 있는 다양한 차별들, 이런 것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관심 가지면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 문제구나 라고 좀 느끼실 수 있는 진짜 다양한 차별들이 있죠. 학력차별, 지역차별, 뭐 성차별, 다양한 차별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성차별, 학력차별 이런 것은 임금과도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하고도 아주 직결되어 있는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 문제가 아니야, 나는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알고 보면 심각한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차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차별금지법 제정은 그런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차별은 하면 안 된다라는 이 기본적인 동의를 법률로 제정하는 거라서, 그 동의 이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변화들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차별금지법, 지금 얘기하는 포괄적 차별금지, 다양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건데, 그 이전에 만들어진 차별금지법으로는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장애인 차별금지법도 지금 여러 군데에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의, 차별금지법 만들었다 해서 모든 장애인 차별이 이렇게 철폐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시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 차별금지법,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해서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가 정당한 것이다라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느냐 없느냐는 큰 차이라는 거죠. 그 이후에 장애인 차별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들이나 개선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왔고, 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 차별금지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차별금지법이 생겼다고 그래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진 않거든요. 많은 분들이 다양한 차별금지법안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대부분 공통적으로 차별을 하는 행위를 했을 때 처벌 조항이 있느냐 보면 대부분 처벌 조항을 갖고 있진 않아요. 차별금지법 안에서. 왜 그러냐 하면 처벌 조항까지 가진 차별금지법을 만들기까지는 아직까지 이렇게 사회적 합의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건데, 그럼 처벌도 못하는 차별금지법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또 반문하는 분들도 있는데, 처벌을 할 수 있다 없다 이거를 떠나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어떤 기본 전제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어떤 합의가 된다는 것은 저는 큰 차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작을 갖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설득하고 하는 과정을 겪는다면 우리 사회가 차별이 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많은 다수의 국민이 행복한 사회로 가는 그런 길이 되겠죠. 장점이냐 단점이지만 저한테는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제 스스로를 근거 없는 낙관주의자라고 부르거든요. 별 근거는 없는데 되게 낙관적이에요. 제가 성소수자로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 근거 없는 낙관주의라고 하는 저를 표현하는 이 수식어가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정의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저는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행복하려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죠. 행복할 노력을 안 하면서 행복해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어떤 이 성소수자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감독님처럼 두려움 없이 살고 싶어요,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난 맨날 두려워. 저도 365일 24시간 중에
두렵지 않은 순간이 없어요. 막 열심히 싸우는 것이 두려움이 없어서 열심히 싸우는 게 아니고 두려움은 있지만 그 두려움을 나름대로 이겨내면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행복하게 보이면 저 사람은 불행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우울하고 불행하고 이런 감정들 이렇게 많이 겪지만 그것보다 행복한 감정을 더 많이 느끼고 싶고 더 많이 느끼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러는 거지, 그냥 마냥 막 즐겁고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또 나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친구들, 뭐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과 같이 노력해야만 더 그것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같이 함께 행복을 위해서 조금씩 노력하고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또 저를 그렇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의당과 차별금지법 이렇게 생각하면 정의당이 왜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정의당이 왜 라는 이 물음표가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정의당과 정의당의 차별금지법 추진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아니면 그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제 생각이 다 100%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의당과 이 차별금지법 추진특별위원회가 갈 길은 이 길이야 라고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 좋은 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은 의견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을 때도 알려주시면 제가 궁금증을 제가 아는 선에서는 해결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잘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잘했다에 머물지 마시고 잘했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잘할 수 있게 힘도 좀 보태주고 의견도 좀 내주시고 그래서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이 너무 많죠? 아니에요.